문재인 대통령이 이르면 다음 달 하순 개각을 단행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런 가운데 차기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조국 민정수석의 이름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확인드릴 내용이 없다고 입장을 밝혔지만 입각설 자체만으로도 벌써부터 조 수석의 거취가 정치권의 뜨거운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한민수 전 국민일보 정치부장, 이경수 전 새누리당 부대변인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셨습니까? 조국 수석의 차기 법무장관 입각설 일단 예상하셨습니까? 예상을 할 수는 있었다. 예, 할 수는 있었다. 다릅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이 조국 수석에 대한 어떤 그 신뢰, 예. 게다가 끝까지 사법개혁이나 이런 검찰개혁, 권력기관에 대한 개혁 이거를 맡기겠다는 이런 것들. 예. 거기에 플러스하면 본인이 결코 그 총선의 정치에 나서지는 않겠다. 네. 이런 본인의 의지를 합친다면은 민정수석을 그만두더라도 다른 어떤 중요한 중책을 맡을 가능성은 있었다. 그래서 물론 뭐 지금 이거를 당장 뭐 오늘 이런 얘기들이 나올 거라고 예상을 했냐면 뭐 그렇게는 예상을 못했습니다만 예. 그래도 조국 수석에 대한 다음 역할이 있을 거라는 거는 예상을 했었다. 이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사님은 예상하셨습니까? 저는 솔직히 말해서 예상을 잘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한 몇 가지 되는데요. 예. 첫째는 조국 수석이 그분의 이제 인품이 굉장히 아주 괜찮으신 분이거든요. 예. 근데 그분이 이제 늘 하시는 말씀이 자기는 빨리 학교로 돌아가고 싶다라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아마 장관이 아니라 민정수석 현 위치에서 대통령하고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사법개혁 두 가지 과제, 공수처 설치하고 검경수사권 조정 문제를 여기에서 정리를 하고 본인 학교로 가기를 원했지 예. 장관으로 나가게 되면 또 다른 문제가 발생을 해요. 오히려 사법개혁의 적임자라고들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시지만 거꾸로 장관으로 가는 순간 동력을 상실할 가능성이 있어요. 네. 왜냐하면 장관이라고 해서 그 두 가지 법안을 통과하기 위한 장관이 아니고 여러 가지 할 일들이 많거든요. 예. 근데 거기에 장관으로 가가지고 가면은 장관은 일단 법무부 장관이지 않습니까? 네. 소위 말하는 검찰을 통과하는, 물론 서면으로 하는 거지만 통과하는 자리예요. 그러면 검찰의 입장을 거꾸로 대변해야 되거든요. 예. 민정수석이라는 자리는 대통령의 하명을 받아서 일을 추진하는 자리니까 일을 추진하는 게 개혁할 수 있는 추진력이 생기지만 장관으로 가는 순간 조직 논리에 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장관으로 하는 이렇게 하마평이 나온다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저는 그래서 실제로 임명이 되고 본인이 그걸 받아들일지는 5대5로 본다. 5대5. 예. 저는 오히려 5대5이 약간 낮게 저는 보는 그런 입장입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금까지는 설입니다. 아직까지 뭐 확실한 건 전혀 없지만 청와대는 어제도 오늘도 확인할 내용이 없다.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고 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의 생각이 어떨까? 저희가 이 취임 2주년 특별 대담 때 문재인 대통령이 했던 얘기가 있습니다. 듣고 나서 이야기 나눠보시죠. 민정수석의 지금 가장 중요한 우리 정부에서의 지금 책무가 인사검증뿐만 아니라 이런 권력 기관들에 대한 개혁, 이것이 이제 가장 중요한 임무 중에 하나이죠. 지금 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개혁들은 거의 상당히 다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법제화하는 과정이 남아 있는데. 예, 그런 작업까지 성공적으로 이렇게 맞춰주기를 저는 바라고 있습니다. 뭐 국회에 바라는 얘기인 것 같기도 하고 일단 듣고 나니까 어떻게 추진을 좀 할 것 같습니까? 법무장관 예. 기용에 대해서요. 일단 제가 좀 전에 뭐 예상을 할 수 있다는 얘기가 확실히 말씀드리면 사전에 알았다는 얘기는 결코 아닙니다. 예. 예. 알았으면 뭐 기사 그런 건 아닌데요. 근데 지금 대통령 말씀하신 것도 있고 보면은 한 3가지 정도로 예. 대통령이 저는 이게 설이라고 하지만 그래도 유력하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첫째는 대통령이 조국 수석에 대한 개인적 신뢰가 아주 큰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은 이제 뭐 말씀하신 대로 이화선 말씀인 대로 학교로 돌아가고 싶어 하시겠지만은 대통령이 쉽게 그걸 받아들이거나 놔줄 것 같지는 않고요. 두 번째는 지금 한 2년 1개월이 됐습니다만 민정수석을 맡은 지. 예. 근데 개혁 성향의 아주 법에 밝은 법학자였는데 그 새 정부에 들어와서 민정수석이라는 중책을 맡았는데 예. 물론 뭐 야당에서 평가하는 건 다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대통령이나 여당에서 평가하는 거는 상당히 뭐 긍정적인 부분이 많습니다. 단순히 뭐 이론에 밝은 것뿐만 아니고 어찌됐든 여러 가지 뭐
각 기관별 저항이랄지 아니면 사회적인 반대 여론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 현재까지 꾸준하게 그 검찰이랄지 경찰, 뭐 검경 수사권 문제도 있고요. 공수처 문제도 있고 예. 이런 사법개혁, 권력기관 개혁들을 꾸준히 흔들리지 않게 추진해온 부분들. 그리고 지난번에 한번 그 우리 기억납니다만 국회 운영위도 한번 출석을 조국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런 모습들이 실제로 봤을 때 일각에서는 조국 수석이 국회에서도 상당히 잘 야당 의원들의 공세에 대응을 한 거 아니냐 이런 평가도 좀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세 번째로 보면은 이제는 그 대통령이 금방 말씀하신 대로 이런 개혁 법안들을 또 통과가 되겠습니다만은 이게 실제로 집행도 돼야 되고 예. 마무리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이제 조국 수석이 법무장관의 이 기용이 된다면 어떤 이제 집행의 책임까지도 대통령이 맡기려고 하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한번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문 대통령 의중을 좀 더 집중해서 보자면 최근에 김상조 정책실장 그리고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이번에 조국 수석 입각론까지 좀 어떤 문 대통령의 스타일이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요.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네. 어쩌면 저는 뭐 가능성은 오히려 반보다 약간 낮게는 보고 예. 있지만 조국 수석을 법무부 장관으로 이렇게 선임하게 되면은 일단 이제 라인은 크게 잡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총선을 앞두고 어떤 집권 후반기를 이제 운영하는 그 국정 운영의 어떤 틀을 완성한다 이렇게 보일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가지고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경제정책 분야에서 소주성을 중심으로 한 기존의 경제정책을 전혀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라는 그런 뜻도 좀 보여지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적폐청산이라고 하는 어떤 한국 사회의 어떤 근본적인 개혁 예. 이 부분을 아주 중단 없이 끝까지 밀고 나가겠다. 예. 끝까지 밀고 나가는데 단순하게 이제 그 과거처럼 예를 들어가지고 뭐 전 정권의 어떤 뭐 흠집을 잡아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어떤 이제 제도적으로 무엇인가를 완성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저도 적극적으로 동의를 하는데 예. 대통령 의중이 그럴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문제는 과연 그럴 경우에 오히려 여야 정국은 더욱더 경색되고 그러면 실제로 국회 입법 과정 중에서 끊임없이 또다시 식물국회 아닌 동물국회로 바뀌게 되고 그러면은 오히려 대통령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거꾸로 저항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라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고요. 조국 수석의 임명에 대해서 지금 아마 자유한국당에서는 심각하게 이제 반발이 나올 거예요. 물론 아직도 설인데 설만 나와도 반발이 이렇게 심하다고 하는 얘기는 아마 현 야권을 잡고 있는 조국 수석에 대한 이제 그 거부감이 그만큼 심하다고 보여지는 거죠. 예를 들어가지고 가장 중요한 이제 패스트트랙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실제로 민주당이 주도한 것이 아니라 청와대 그 중에서도 조국 수석이 이거를 끌고 나간 게 아니냐 하는 이제 이런 의심의 눈초리도 보여지고 그렇기 때문에 조국 수석이 아마 법무부 장관으로 위촉이 되게 되면은 오히려 전국은 더욱더 거세게 갈등 국면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오히려 거꾸로 대통령께서 생각하시는 그런 입법과 추진 과정이 잘 안 될 거다. 저는 이런 예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조국 민정수석이 과연 법무부 장관으로 갈 수 있을 거냐 뭐 설만 나온다고 저희가 얘기를 많이 했는데 한국당에서는 돌려쓰기 인사단 뭐 이야기 계속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생각은 어떻게 보십니까? 뭐 이미 하고 있었기 때문에 다시 임명을 하면 돌려쓰기다 하는데요. 예. 그렇게 폄하할 문제는 아니고요. 이제 지금 우리 이 박사님 말씀대로 설에 여전히 뭐 지명을 한 건 아니니까요. 네. 이제 보도가 나오고 청와대는 이제 확인을 안 해주고 있는 상태인데, 근데 뭐 일단 나경원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헌법 질서를 모욕하고 있다 이렇게까지 이제 상당히 강하게 지금 반발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건 것 같아요. 우선적으로 여야 3당 저는 뭐 정치적으로 좀 해석을 한다면 여야 3당이 합의한 그 국회 정상화 합의안이 그냥 2시간 만에 합의 한국당 의총에서 불발돼가지고 원내 지도부가 어찌됐든 좀 궁지에 몰렸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보도가 나오자마자 이거는 야당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아도 조국 수석은 뭐 인사 문제가 나올 때마다 계속 대통령한테 경질려고 했었는데 뭐 경질이 아니고 장관으로 간다고 하니 법무장관으로 간다고 하니 뭐 딱 맞는 공격 소재다 해서 좀 격하가 나오는 측면이 있고요. 그리고 좀 전에 뭐 석국인가요? 뭐 이렇게 말도 잘 만들어내던데 이게 이제 패스트트랙에 올라가 있는 법안들이 크게 뭐 그거 아니겠습니까? 선거법, 공직선거법이 있고 또 한 축에는 이른바 공수처 법안과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 이렇게 있는데 그거를
물론 뭐 저기 정부가 어느 정권이나 당청 간에 충분히 협의를 합니다. 예. 그거를 딱 고리를 엮어서 이거는 조국 수석이 민정수석 하면서 다 한 건데 이마저 다시 법무장관 가서 이거를 또 완성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걸 딱 예. 고리를 잡은 건데, 근데 이걸 좀 냉정하게 보면은 사실 지금 현재 올라가 있는 패스트트랙은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합의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좀 과도하게 걸어서 이제 공격하는 거는 예. 좀 무리가 있지 않나 싶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지금 야당이 문제 삼는 건 그거 아니겠습니까? 2011년도에 그 이명박 정부 권재진 때 민정수석이. 권재진 민정수석이 뭐 법무장관으로 갔는데 그때는 민주당이 강하게 반발하더니 이제 와가지고는 뭐 적임자로 할 수 있느냐 이런 얘기인데, 물론 뭐 그렇게 지적은 또 야당에서는 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근데 지금은 상황은 많이 달라요. 왜냐하면 당시 권재진 민정수석은 이제 검찰 출신이죠. 검사고 또 그리고 이제 법무장관으로 보내면서 이제 측근을 바로 보냈을 때 진짜 어떤 뭐 이 검찰에 의한 사정정국이랄지 이런 우려들이 야당뿐만 아니고 언론도 그렇고 많이 좀 있었습니다, 예. 사실은. 근데 지금 같은 경우 조국 수석은 사실 교수 출신 아니겠습니까? 예. 거기다가 지금 대통령이 이 현 정부의 문재인 정부의 가장 국정과제에 이루라고 할 수 있는, 공약에 이루라고 할 수 있는 공수처법안이랄지 이런 거에 대한 어떤 책임을 맡기겠다는 거기 때문에 그건 조금 다르게 볼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2011년과는 상황이 좀 다르다고 보시는 것 같은데 박사님 생각 어떠세요? 상황은 뭐 똑같은 상황이죠, 사실. 예. 상황은 똑같은 상황이고요. 다만 이제 공수가 바뀐 겁니다. 예. 이제 공수가 바뀌었는데 그때는 이제 2011년도 상황에서 사실은 권재진 수석이 민정수석. 검찰 출신 맞거든요. 검찰 출신이다 보니까 오히려 검찰을 더 통제를 더 강화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차원에서 이제 좀 반대가 심했던 거고, 이번은 물론 이제 우리 한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교수 출신이니까 검찰 통제하지는 않을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지만 오히려 거꾸로 조 수석이 법무부 장관을 가는 순간 지금 검경 수사권 조정이라든지 예를 들어 가지고 그 공수처법안이 과연 국민들한테 얼마만큼 설득력이 있느냐 하는 부분들을 잘 보셔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 가지고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하나 좀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이제 그 고유정 살인 사건 예. 지금 한참 저거지 않습니까? 예. 그 어저께 그 경찰 내부 통신망에 뭐라 그랬냐면은 왜 현장 검증을 제대로 안 했느냐 했더니 예. 담당 경찰관이 뭐라고 내부 통신망에 했냐면 우리 서장님이 경찰 서장님이 뭐 조리돌림하는 게 뭐 마땅치 않아 가지고 하지 말래서 안 했다. 근데 수사 과정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현장 검증이, 왜냐면은 현장 검증을 해야지 검사가 보고 형량을 결정을 해요. 예. 같은 사람을 죽여도 한 번을 예를 들어서 이거 뭐 방송에서 좀 이런 말씀드리면 좀 뭐하지만 이제 흉기로 사람을 찔러 죽였을 때 예. 한 번 찔러 죽였느냐 여러 번 찔러 죽였느냐에 따라 형량이 달라져요. 근데 그거를 어디서 확인하냐면은 현장 검증에서 주로 많이 확인하거든요. 근데 현장 검증을 경찰서장 자의로 뭐 조리돌림하는 게 안 되니까 하지 말았다는 얘기는 과연 이런 경찰에게 수사권을 주는 게 맞느냐는 국민들의 어떤 비판적인 이론이 나올 수가 있어요. 네. 근데 그런 상황이 여러 가지 지금 많이 퍼져 있는 상황에서 과연 조 수석이 법무부 장관을 가가지고 강력하게 이거를 밀어붙일 때 국민들이 과연 어떤 생각을 하실까 알겠습니다. 하는 부분들을 꼭 참고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조국 수석에 대해서요. 박지원 의원이 흥미로운 이야기를 한 게 있습니다. 제가 준비했거든요. 듣고 오시죠. 예. 네. 조 수석 이야기가 저희가 지금 준비가 됐습니다. 듣고 오시죠. 저는 조국 수석은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에서는 대통령 후보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민정수석보다는 법무부 장관을 임명해가지고 검찰 개혁도 하지만은 국민 접촉을 더 강화시킨다. 경우에 따라서는 내년 2월 25일까지 장관을 수행하고 사퇴해서 부산에서 총선도 나올 수 있다. 그 코스로 가고 있다. 그렇게 봅니다. 네. 근데 만약에 법무장관으로 시작을 한다. 근데 4월 총선 또 나온다. 그럼 너무 기간이 짧지 않습니까? 바로 총선 저는 준비를 해야 박지원 되는데. 뭐 대표를 의원을 뭐 개인적으로 잘 압니다만 예. 네. 다들 뭐 맞는 말씀 많이 했는데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 총선에 나오기는 안 되죠. 쉽지 않죠. 시간적으로, 그렇죠. 대통령이 지명을 해서 이제 뭐 7월 말씀하신 대로 예. 뭐 중순이나 하순에 지명을 하면 국회 청문 절차가 또 있습니다. 예. 그게 또 상당한 시간. 지금 국회가 열리지도 않고 있는 상황인데 예. 네. 뭐 정상적으로 해서 그게 뭐 순리대로 된다고 뭐 일사천리로 된다 하더라도 뭐 8월쯤에 임명되지 않겠습니까? 예. 취임하고 나면은
또 업무 파악도 해야 되고. 예, 그 불과 몇 개월을 하고 또 공직자는 이런 선거 출마하기 위해서는 또 미리 사퇴를 해야 예. 됩니다. 그런 과정을 하면은 과연 박 의원 말씀대로 그렇게 한다면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보겠습니까? 이거는 뭐 정부에 대한 신뢰도 떨어지기 때문에 저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예.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네. 대통령이 조국 수석을 이렇게 그러지 않습니까? 방송에 나와서 대통령이 본인이 정치를 안 하겠다고 하면은 강요할 생각이 없다고 분명히 했고 여당 대표도 정치는 본인이 알아서 본인의 의지대로 하는 거라고 했거든요. 예.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이거는 법무장관을 만약에 대통령이 지명을 해서 임명이 된다면 그거는 총선에 나갈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예. 네. 또 흥미롭다고 한 대목이 뭐 대통령과 대통령. 민주당이 예. 대선 후보로 보느냐. 예. 근데 저는 뭐 저도 뭐 아는 분들한테 물어도 봤습니다만 대통령의 스타일상 그런 걸 염두에 두고 뭐 조국 수석을 이렇게 몸집을 키우기 위해서 법무장관 코스를 밟고 뭐 그런 것까지 요거는 잘못 생각하는 예측하신 것 거는 좀 과도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예. 생각을 해요. 예. 그렇지만은 물론 그 조국 수석이 부산 출신이고 예. 지금 현 여권의 PK 지역 출신의 뭐 잠재적 주자군의 한 사람으로서 법무장관이 된다면 예. 당연히 좀 더 웨이트가 무거워지겠죠. 중량감이 있는. 그렇죠. 그런 차원에서 이제 뭐 세간에서 거론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이번 법무장관 기용이랄지 지명 추진한다는 이 검토가 그거를까지 염두에 두고 지금 하고 있다. 그건 좀 과도한 해석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첨언을 좀 해도 될까요? 예, 말씀하시죠. 제가 이제 박지원 의원님 하신 말씀을 제가 감히 이제 반박하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예. 하지만 이제 두 가지 정도는 우리가 이제 좀 고려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게 박지원 의원님께서 하시는 말씀 중에서 좀 위험한 부분이 한 두 가지가 있어요. 예. 첫째는 법무부 장관하고 총선 내보내서 마치 대통령께서 차기 뭐 대통령 후보로 예.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 밀고 있다.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거는 굉장히 위험한 게 그게 소위 말하는 옛날 경력 관리거든요. 옛날 50 시절에 전두환 대통령이 후임으로 노태우를 대통령을 만들기 네. 위해서 체육부 장관 시켜주고 당대표가 시켜주면서 경력 관리 시켰거든요. 그건 50 때예요. 지금 시대에 대통령이 무슨 경력 관리 해준다 그래가지고 그것이 과연 차기 대권으로 가는데 어떤 뭐 지름길이고 민다 되는 게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이런 게 있습니다. 김영삼 대통령이 하신 유명한 말씀이 있어요. 예. 현직 대통령은 차기 대통령을 만들 수는 없지만 방해할 수는 있다는 얘기였어요. 다시 말해서 방해는 가능하지만 만들 수가 없는데 마치 문재인 대통령께서 조국 수석을 차기 대통령 만들려 가지고 뭘 하겠다라는 이런 식으로 들리면은 현 여권에도 굉장히 부담스러울 뿐더러 국정을 마치 대통령이 혼자서 쥐락펴락하는 이런 국민들이 오해를 가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져요. 그래서 저 발언은 물론 방해일까요? 박지원 의원의 방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아니 근데 방해라기보다도 사실은 이제 좀 가끔 가다가 혹시 정치권에서 예. 마치 국가 경영을 뭐 이렇게 뭐 한 사람에 의해서 좌지우지한다는 식으로 이렇게 하게 되면은 자칫 국민들이 오해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저런 발언은 제가 볼 때는 조금 조심해야 할 발언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슈를 좀 넘겨보겠습니다. 지금 국회 소식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여야 3당 합의문이 자유한국당의 추인 불발로 일단 좀 파기가 된 것 같은 상황에서 이걸 여쭤보고 싶습니다. 한국당의 투톱의 리더십이 시험대에 올랐거든요. 이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좀 의아한 게 예. 이렇게 합의문 보통 이제 그 의총 가서 추인이 안 되거나 예. 합의가 번복되거나 파기되는 경우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왕왕 있었던 거는 합의문 서명까지는 아니고요. 합의를 하고 원내대표가 그걸 가지고 각 당으로 갑니다. 이렇게 논의가 여기까지 왔다. 우리 받을까요 말까요? 물어봤을 때 이제 받지 않는 거거든요. 예. 근데 이거는 명백하게 이제 거기 사명도 했고 나경원 원내대표가 또 뭐 거기 자리에서 현장에서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한테 감사함까지 표시했어요. 결단해줬다고 했는데 전 그래서 첫째 의아한 게 과연 이거 서명을 하기 전에 얘기가 이 당대표인 특히 황교안 대표하고 상의를 안 했을까? 했다고 나경원 원내대표. 그거는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일단 보고라는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논의를 협의를 하는 하든지 거죠. 이 정도를 알려준다고 할까요? 당대표는 보고를 해야 되겠죠. 해서 얘기 듣고 당대표가 그리고 황 대표가 지금 뭐 어떤 위치입니까? 뭐 쉽게 말해서 어떤 그런 것도 아니고 유력한 대권 주자에다가 당을 거의 완벽하게 장악했다고 할 수 있는 현재까지는 황교안 대표인데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황 대표도 좋다고 했으니까 나경원 원내대표가 서명을 하고 네. 그거를 뭐 기자들 앞에서 공식 브리핑을 했을 거거든요. 그게 1차적으로 좀 의아스럽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투톱의 리더십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의총이라는 게 뭐
뭐 많이 보고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강성의 특히 소장파 의원들이 문제 제기를 할 때는 예. 중진 의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을 하거나 아니면 원내 지도부나 당 지도부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이거는 우리가 일단은 양보를 하든지 받되 다른 걸 또 해보자 하지 이렇게 일방적으로 발언한 모든 의원들이 반대를 해가지고 예. 이 잉크도 마르기 전에 2시간 만에 한 거는 어찌됐든 지금 나 원내대표는 다시 재협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결과 여부에 따라서 예. 투톱의 리더십은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고요. 벌써부터 이제 최고위원인 조경태 의원부터도 일단 우리가 들어가는 게 맞지 않느냐 네. 이런 얘기들이 시간이 가면 또 커질 수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의를 했다는 게 굉장히 이제 이게 애매한 부분입니다. 예. 명확하게 규정하기가 어렵죠. 예를 들어서 복원을 해서 한 걸로 저는 이렇게 보여져요. 네. 복원했는데 황교안 대표께서는 이제 이런 스타일이에요. 예를 들어가지고 원내 문제에 대해서는 나경원 원내대표한테 일임을 한다라는 그런 기본 입장 가지고 계시는 걸로 저는 그렇게 이제 알고 있거든요. 예.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합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황교안 대표는 그러셨냐고 고생하셨습니다. 뭐 여기까지만 돼 있을 거예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항목이 어떻게 됐느냐, 무엇을 우리가 얻고 무엇을 잃겠느냐 하는 이런 것까지 구체적으로 나왔으면은 아마 황교안 대표 이거 입장에서 볼 때도 이상한데? 이거는 안 하는 게 낫겠다. 그리고 혹시나서 물어도 봤을 거예요. 왜냐하면 항상 주위에 정점식 의원, 그래 민경욱 대변인, 그래 몇몇 국회의원 따라다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분들한테 이렇게 했다는데 한번 어떠냐고 물어봤을 때 확인 절차가 없었거든요. 그 얘기는 평상시 스타일대로 원내 문제는 나경원 원내대표가 임했으니까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잘 수고하셨다. 여기까지만 됐을 거고 그래서 투톱이 흔들린다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제 해석이 좀 과도한 해석이라고 저는 이제 보고요. 예. 다만 지금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번 협상에 대해서 나경원 원내대표가 대단히 매우 커다란 실수를 많이 했다라는 저는 그 생각이 네. 들어요. 한 교수님 말씀 주셨지만 예를 들어가지고 어떤 협상을 할 때도 사인한 다음에 추임받는 게 없습니다. 이미 예. 추임받을 걸 다 계산하고 사인을 하든가 아니면 사인 받기 직전에 딱 스톱해놓고서 한번, 예, 물어보고. 가서 확인해보고 오케이. 원내회의에서 추인하고 그다음에 이제 사인하는 거거든요. 예. 근데 그 절차가 무시됐다는 게 이제 가장 커다란 문제죠. 예. 그다음에 두 번째 협상 내용을 봐도 얻은 게 하나도 없어요. 합의 정신에 의해 처리한다는 거하고 합의 처리한다는 거하고는 180도 달라질 수 있거든요. 예. 판사 출신의 나경원 의원께서 그 말을 모르셨을까 과연? 그러니까 좀 본인도 국회를 등원해야 된다는 여러 가지 목소리들에 해서 조급한 마음이 좀 좀 조급함 때문에 예. 정확히 얻어내지 못했다. 저는 그런 차원에서 나경원 대표의 원내 협상 전략의 미스다. 저는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반대한 이유 중에 하나로 고소고발 취하 문제 얘기가 많이 나왔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생각은 역시 그럴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조금 솔직한 얘기를 할까요? 예, 솔직히. 일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그거는 아주 심각한 상황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예. 왜냐하면은 예전 같은 경우는 여야 지도부가 협상이 타결되면은 서로 좀 약간 거친 표현하면 다 텁니다. 예. 고소고발 취하하고 서로 웃으면서 이렇게 어깨동무도 하는데 이번은 이 국회법 이른바 국회 선진화법에 의해서 이거는 여당이 네. 고소를 취하한다고 해서 수사가 종결되는 게 아니고요. 중단되는 게 아니고 법에 의해서 계속 이루어지게 돼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물론 뭐 민주당과 정의당 의원들도 좀 들어 있습니다만은 한국당 의원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거기에 이제 올라가 있는 고소고발된 의원들은 상당히 부담이 될 수밖에 없고 예. 그거는 역시 이제 나중에 공천 과정에서 황교안 대표가 됐던 공천을 주최를 하는 측에서는 그 역시 또 부담이 될 수밖에 없고 여러 가지 한국당을 어려움 속에 빠뜨릴 수 있는 난제가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뭐 한국당 측에서 모르겠습니다. 이면에서 민주당 원내대표에게 좀 이것 좀 어떻게 해달라고 한다 할지라도 제가 볼 땐 이인영 원내대표가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지 않아요. 이걸 본인들이 취하한다고 해서 이게 수사가 멈춰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물론 뭐 검찰의 어떤 다소간의 뭐 분위기랄지 이런 게 전달이 될 수 있을지 모릅니다만은 과연 우리 국민들이 이게 그런 상황을 없었던 것처럼 가자고 수용을 할지 그러니까요. 그 부분도 봐야 될 거예요. 그리고 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수사를 가지고 다시 또 정치권이 왈가왈부 한다면은 그 역시 적절한 행동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요. 만약에 말씀하신 대로 한국당 의원들이 그런 거를 뭐 저는 했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만은 예. 그 부분 가지고 이번 합의안 추인을 불발시켰다고 하면 그 역시 적절치 못한 거다 생각을 합니다. 명백한 불법 행위인데 국회 정상화가 아무리 급해도 그걸 없던 일로 하자라고 가기는 민주당 입장에서도 좀 부담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고소 고발을
해서 이제 검찰이 이제 수사가 들어간 사건이니까 검찰이 어떤 판단을 하든지 그건 이제 법에 따라 결정될 부분이고 어쨌든 고소고발 정도는 취하해주는 성의는 보여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성의를 안 보였습니다. 민주당이. 일단 뭐 저기 정의당에서 한 거는 별도 놔두래도 민주당이 할 수 있는 부분은 다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안 했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정말 원내대표도 정말 국회를 열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저는 솔직히 의심스럽고요. 두 번째는 어찌됐든 간에 지금 많은 분들은 이제 자유한국당이 국회 뒤집은 걸 갖다가 많이 비판하고 계시거든요. 맞습니다. 잘못한 게 맞아요. 자유한국당이.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안 돼가지고 피해를 보면은 과연 최종적으로 국민이 누굴 판단할까? 예를 들어가지고 박근혜 정부에서 강력하게 추진했던 서비스 산업 발전법이 있어요. 이거를 통과시키려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 그 당시에 야당 같은 민주당에서 통과시켜줬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전문가들에 의하면 한 몇 조 정도에 우리나라가 손해봤다 그래요, 국민들이. 그런데 민주당에서 통과 안 시켜줬다고 해서 손해봤다고 생각하겠습니까? 아니면 박근혜 정부에서 이걸 못했다고 해서 손해봤다고 생각하겠습니까? 결과적으로 국정의 최종 책임은 정부 여당이 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국회가 안 열리면 안 열릴수록 지금은 뭐 한국당이 뭐 몇 가지 실수 때문에 국민들한테 비판을 받을 수 있겠지만 최종적으로는 과연 누가 더 부담이냐? 이거는 꼭 민주당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냐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알겠습니다. 또 국정 책임에 대해서 여당과 그 정부가 있다는 건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리고 추경안부터 처리해서 빨리 경제를 더 활력을 줘야 되는 건 당연히 정부 여당과 청와대의 책임이죠.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게 지금 현재 우리가 아는 국회 선진화법, 국회법에 따라서는 이게 반의사 불벌죄예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는 여당이 설사 합의안에 그거를 뭐 해서 발표한다 하더라도 검찰이 진행되는 수사기 때문에 그건 뭐 정치적 상황에 따라 조금은 영향을 줄 수 있겠습니다만 법적으로 처리한다면 갈 수밖에 없는 사안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마지막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광화문 광장에 설치된 우리공화당, 옛 대한애국당의 천막을 둘러싸고 당과 서울시의 갈등이 커지고 있는데요. 저희가 관련해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보고 오시죠. 영상 보셨으면 뭐 대충 지금 어떤 분위기인지는 다 아실 테고 어떻습니까? 광화문 광장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런 일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좀 평가를 해주시죠. 저는 이제 뭐 우리공화당으로 이름이 이제 정식 바뀌었으니까 우리공화당을 표현하겠습니다. 우리공화당이 어떤 정치적인 목소리를 내는데 굳이 광화문 광장에 천막 텐트를 세우는 것이 과연 그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내는 것인지 하는 방법론에 관해서는 신중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어차피 광장이라고 하는 것은 시민들 모두 나아가서는 국민들 모두의 광장이거든요. 특정 정치 세력이 어떤 자기의 주장을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거기 텐트 안 쳐도 뭐 서울역 가서 충분히 집회하셨잖아요. 또 가도 행진하셨잖아요. 국민은 알고 있어요. 대한애국당이, 그러니까 우리공화당이 어떤 정치적인 목소리를 가지고 하는지를 충분히 국민이 알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은 누구 하나 교통불편에도 말을 안 했어요. 근데 이번에 서울시 광화문 광장에 텐트를 설치한 것은 저도 지나가다가 봤습니다만 좋아 보이질 않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그분들 할 말은 있을 겁니다. 왜 세월호 천막은 그것도 불법, 똑같이 불법인데 거기는 놔두고 왜 우리만 가지고 그래? 이거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 같은데 왜 나만 가지고 그래? 이제 그런 입장인데 정당하고 어떤 개인하고 그걸 구분하셔야죠. 그래도 국회의원이 지금 홍문정 가셔가 두 분이잖아요. 현역 국회의원을 두 분이나 보유한 공당이에요. 공당에서 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일단 어떤 개인의 시민단체나 개인이 하는 거 그걸 갖다가 똑같이 너희도 했으니까 우리 가지고 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 공당의 어떤 행위로서는 그렇게 저는 이렇게 찬성할 수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비슷한 생각이실 것 같은데요. 예, 근데 저 세월호 진짜 그 천막과 예. 비교하는 건 상당히 저는 못마땅하고 불쾌합니다. 네. 왜냐하면 세월호는 지금에 와서 일부 정치인들이나 이렇게 폄훼를 하고 예. 뭐 조롱을 해서 뭐 그런 여론이 있는 건 알겠습니다만 그때로 돌아가면은 정말 이거는 범정부 차원의 애도를 했고 네. 대책을 세우고 그랬던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많이 희생을 당했고 예. 그거를 지금 와가지고 마치 이렇게 애국당 분들 일부가 그럴 거라 생각합니다. 예. 우리 공화당 분들 그거는 비교를 안 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이분들이 보통 당이 당명 바꾸면 알리는데 진짜 힘듭니다. 바로 성공했습니다. 홍보도 많이 해야 되고 돈도 많이 씁니다. 광고도 예. 하고. 예. 근데 바로 성공했어요. 이제 우리 공화당 모르는 분들이 뉴스 자막이 계속 예, 나갑니다. 우리 공화당은 아는데, 근데 저는 이게 본인들의 이러한 모습들 예. 다시 정말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박원순 시장이 행정 대집행을 했는데 이거를 규모를 3배 이상 늘려가지고 예. 바로 하고 또 박 시장에 대해서 차마 입에 담기도 힘든 조롱을 네. 하고 기자마저 조롱을 하고 그랬을 때 이분들이 뭐 자기들끼리의 어떤 결속력을 높일지는 몰라도 전 국민적 입장에서 보면은 얼마나 좀 실망하는 분들이 많겠습니까? 그리고 또 세 번째는 끝으로 본다면 이분들의 우리 공화당 분들의 강성 모습들은 네. 나중에 그 자유한국당과의 통합 부분에 있어서도 걸림돌이 될 수 있어요. 네. 이거 다 끌어안고 가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한민수 전 국민일보 정치부장, 이경수 전 새누리당 부대변인이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